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특별 강의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성투자라고 얘기가 나왔고, 지금 4, 4분기 관련해서 시장이 굉장히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분기, 남은 분기를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10월부터 이제 12월까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일단 대응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대외 변수로 인해서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굉장히 조금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일단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체크를 먼저 해봐야 우리가 대응 전략을 좀 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 체크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경기 침체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차트상 말씀을 드렸었고 18년도부터 빠르게는 17년도부터 진행이 됐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굉장히 지금은 누적이 된 상태에서 지수가 이제 상승이 나왔고 코로나 관련된 핑계로 인해서 지금은 주가가 좀 많이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글로벌적으로 지금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단순하게 지금 종목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뭐 아시겠지만 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냐면 뭐 단순하게 그냥 돈을 풀고 시중에서 뭐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쪽에 제가 써놨는데 단순히 그냥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지금 뭐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자산 가치는 상승을 하고 있고 뭐 부동산 최근에 뭐 폭등이나 이런 것들 뭐 정책과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데 조금 더 이제 뭐 불을 붙인 건 맞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 보시고 원자재 가격이나 지금 곡물가 이런 것들도 지금 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죠. 뭐 편의점이나 마트 가서 라면을 살라 그래도 굉장히 비쌉니다. 어쨌든 단순하게 지금 인플레 우려가 아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냐? 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간다면 뭐 금리 인상, 지금 뭐 시장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테이퍼링, 금리 인상. 그 다음에 이 정도 되면 물가가 잡히는데 경기 침체까지 같이 이루어져요. 솔직히 이제 돈을 풀어내는 건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나고 기업들에게 돈을 공급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뭐 설비 투자를 한다거나 싼 이자로 돈을 받기 때문에 어딘가 설비 투자를 한다거나 굉장히 조금 많은 걸 뭐 인수합병을 한다거나 이런 자율성을 좀 많이 가지는 건데 경기도 상승하지 못하는 이런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굉장히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18년도 이전부터 논의가 됐던 부분이고 97년도, 8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IMF 때 금융은 항상 10년 위기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사실 10년에 딱딱 맞춰서 무언가 만드는 게 아니고 이게 누적이 됐다 터지고 누적이 됐다 터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게 금융시장에서 10년 주기이다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97년도, 98년도에는 지금 아시아에 국한된 사실 문제였고 우리나라도 IMF를 실제로 경험을 했었고요. 2008년도에는 이제 뭐였죠?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죠.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좀 써드릴게요. 아시아,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미국에 국한된 문제였는데 지금 18년도 딱 1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18년도에는 굉장히 조용했죠. 왜 조용했을까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왜 조용했을까요? 여기 제가 지역을 지금 써드렸어요. 이 18년도부터 진행된 경기 침체는 글로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손을 두고 있을 수 없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질질질 끌고 온 거예요. 2년이라는 기간, 작년 20년도까지 질질질질 끌고 왔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던 그런 상태에서 핑계거리가 생겼어요. 뭐죠? 바로 코로나. 얘 때문에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있어. 라고 이제 핑계 삼아서 주가를 훼손을 시키고 이 핑계로 돈을 공급을 하고 만약에 정말 코로나 때문에 단순하게 얘 때문에 경기가 침체됐다면 돈을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찍어내고
풀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인프라 투자안이나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미국의 거의 뭐 GDP에 육박하는 그런 수준에서 돈을 지금 풀어내고 있는데 뭐 디폴트 관련된 이야기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정말 보시면 됩니다. 정말 코로나 때문에 물론 뭐 가게가 문을 닫고 요즘에 진짜 조금 무섭더라고요. 저는 원래 무서운 걸 잘 못 느끼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돈을 많은 사람들, 현금이 있는 사람들은 버팁니다. 지금 부의 세대가 이제 변해요. 부가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변혁의 시기인데 지금 돈이 있는 사람들, 어정쩡하게 가지고 있다면 장사를 못해. 버틸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항상 이 버티고 버텨가고 이거를 기회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돈을 벌었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도태되는 모습을 항상 보였거든요. 어떤 위기가 닥쳐도. 어쨌든 이 코로나 관련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신다면 지금 뭐 건물 하나가 제가 사는 지역에는 일단 먹자골목 그쪽에 가보면은 건물이 하나 통으로 그냥 다 빠져나갔더라고요. 임차인들이.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한번 지켜보시면 지금 부에 이런 것들이 변화되고 있는 시기이다. 지금 명동에도 뭐 길거리에 하나도 없죠. 물론 외국인들이 방문을 안 해서 장사가 잘 안 돼서 빠져나가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돈을 내지 못해서 임대료를 내지 못해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크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그냥 증권, 주식시장에서 내가 돈을 벌고 못 벌고의 차이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크게 봤을 때 지금은 정말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글로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이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단순하게 어딘가 국한된 뭐 아시아든 미국이든 그런데 뭐 지역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딱 국한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전 세계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하락이 나온다면 굉장히 후폭풍이 세게 나올 것이다. 제가 겁을 들으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걸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이런 기회는 살면서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원달러 환율도 계속적으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1200원 가까이 갔고 제가 근데 거의 바닥권 1000원대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1300원 이상 간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실 텐데 어쨌든 1300원 이상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흔들리면 우리나라는 면역이 없습니다. 면역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조금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가질 것이다. 뭐 금이나 이런 것들 잘 체크를 해보시고 요즘에 새로운 또 투자 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안전 자산으로 조금은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해지의 관점에서 접근하실 필요는 있는 그런 섹터이다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좀 시장을 흔들고 있는 이슈 두 가지 크게 미국의 부채 한도 유예 12월까지 진행한다. 그리고 중국의 헝다그룹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은 부채 한도가 증액이 아니고 한도를 뭔가 넓힌 게 아니고 단순히 그냥 유예하겠다고 했어요. 생명을 살짝 연장시켜 준 건데 과연 12월까지 그 많은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인가? 객관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거를 안도를 하고 주가가 미증시가 유럽 증시가 오늘 우리 시장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말이 되는 소린가? 객관적인 수치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딱 들어서 유예를 한 게 뭐가 좋아? 뭐가 좋지? 왜 주가가 상승을 하지? 저는 그냥 보자마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일단 기사 같은 것들은 잘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뭐 정치 관련돼서 많이 말씀을 가끔 이 예시로 드리는데 정치인들이 말하는 거 뉴스에서 말하는 거 곧대로 믿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이 증권 기사는 굉장히 많이 믿으시더라고. 네, 그거는 믿지 않으시는데 왜 이건 믿으시는지. 일단 믿는 거는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진위 여부를 파악하시고 이건 맞는 정보구나 아니면 이건 맞지 않는 정보구나 항상 내가 판단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람들이 모두 다 환호를 하는 그 상황에서 반대 방향을 항상 보셔야 수익은 따라올 수 있다는 점. 이 유예 한도 증액이 아닌 유예를 했다는 점에서 시장을 언제든 만들 수 있는 변수, 핑계거리를 만들었구나 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핑계거리. 지금 지수가 차트를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자면 지금 상승이 나왔다가 조금 쉬어가고 있는 이 자리입니다. 차트가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좀 쉬어가고 있는데 지금 충분한 하락이 나왔을지 기대감으로 접근하시지 말고요. 객관적으로 그냥 지수를 한번 지켜보세요. 이 하락이 여기서 끝날 하락인가요? 주식 공부, 차트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주식은 이제 갭을 메우려는 성질이 있어요. 제가 뭐 기술적인 얘기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차트보다 차트 밖에서 얻는 것들이 더 많고, 기술적으로 아무리 접근을 해도 어설프게 하면 사실 도움이 안 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조금 쉽게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뭐 기술적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갭을 메우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차트를 조금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멀리 봤을 때 갭, 그냥 여기서 그냥 선을 그어서 본다면 여기가 갭이에요. 여기가 갭입니다. 그럼 주가가 떨어진다? 2500선 언젠가는 확인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 시점은 언제인가? 사실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근데 왜 주가는 여기서 꿈쩍꿈쩍 거리고 있을까에 대해서만 좀 포인트를 맞추시면 됩니다. 지금 매수세로 한번 투자별 일별을 본다면 이게 금요일 기준이고요. 여기 보시면 개인들이 또 매수를 했습니다. 반등이 나오니까 생각처럼 떨어지지 않네 하니까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매도를 하던 개인들이 은봉을 이렇게 딱 만드니까 겁을 먹고, 이 자리에서 은봉을 딱 만드니까 겁을 먹고 이날 매도를 하던, 이날 매도를 하던 개인들이 이날 매수를 했습니다. 그 낚시에 그냥 당하는 거거든요. 일주일 하락을 하루아침에 까먹는, 지금은 절대적으로 뭐랄까요, 공격적으로 막 시장에 달려드시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관망하셔야 되고 기회를 딱 기다리고 계셔야 돼요. 지금 손실폭 마이너스 뭐 20%, 마이너스 30%, 이거 지금 줄여서 지금 내가 추가 매수를 해서요,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5% 이렇게 줄여봤자 큰 의미 없습니다. 이거 바닥에서 잡아서 한 번에 사면 마이너스 10% 아닌가요? 네, 이렇게 접근하셔야지, 그냥 내가 나한테 위안 주려고 앞자리가 2는 아니구나, 앞자리가 3은 아니구나, 이렇게 접근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은 뭐랄까요, 시장을 계속적으로 거시적으로 접근하셔야지, 미시적으로 접근하시면 시장이 절대 버티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승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물론 주식이든 모든 금융이라는 이 투자가 미래를 보고 미래에 상승을 할 거네라고, 그런 미래를 보고 좀 투자를 하는 거지만 항상 객관적이어야 돼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엄청나게 상승이 이렇게 나올지언정 여기 중간중간에 이런 흐름들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가치 투자는 있잖아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맥락을 좀 잘못 짚으시는 것 같은데, 가치 투자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인지하고 있는 가치 투자는 무엇인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가치 투자를 한다. 삼성전자를 산다. 삼성 SDI를 산다. 뭐 현대중공업을 산다. 사시는 건 좋습니다. 남들 다 알고 있는 게 가치 투자인가요? 가치 투자의 본질은 뭐냐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종목을 바닥에서 사고 중장기 투자를 하는 게 가치 투자입니다. 그러지 않으신가요? 삼성전자가 정말 가치 투자인가요? 남들 다 알고 있는데. 냉정하게 말씀드릴까요? 이건희의 삼성과 이재용의 삼성은 엄연히 다릅니다.
이거 명확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재용은 삼성에서 지금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오퍼만 내려주고 사인만 할 뿐. 명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실적이 잘 나온다? 이거 이재용이가 잘해서 실적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을 잘 짚어보셔야 돼요. 오너의 능력을 보셔야 되고 기업의 가치로만 추종해서 따라간다. 제가 예전에 가치 투자라는 건 그래요. 제가 예전에 그 시가총액 상위 카카오에 대해서 제가 작년 1월 달에 서울경제 오면서 말씀드렸던 카카오가 시가총액 1위를 달성할 거다. 삼성전자의 시대는 조금 기울었다. 거의 3위까지 올라왔다가 최근에 좀 낙폭이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좀 밀리는 모습인데 지금도 7위죠.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어요. 3월 달부터 삼성전자를 산다. 저는 그때 한창 주식이 붐이었으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종목을 산다면 아이들에게, 손자들에게, 손녀들에게 종목을 물려주고 싶은데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요? 카카오 사세요. 아무도 안 쳐다봅니다. 아무도 안 쳐다봐요. 근데 카카오톡은 쓰시면서 카카오 택시도 쓰시면서 그 데이터들, 카카오는 플랫폼 사업을 하면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얻었어요. 삼성이 얻은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많아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신다면 내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는 사실 뻔하거든요. 이때 가서는 못 사서 안달나 하시죠? 네, 삼성전자 팔고 카카오 사고 일반적으로 삼성전자 사셨다가 손실 나신 분들 다시 카카오 와서 잡으시고 또 손실 나시고 이거 반복하시거든요. 사실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던 카카오인데 지금도 뭐 5배 이상 이 자리여도 5배 이상 상승이 나온 자리입니다. 어쨌든 시대의 변화를 명확하게 보셔야 돼요. 옛날 그런 트렌드에서 계속적으로 벗어나셔야 되고 새로운 걸 자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접근하셔야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어쨌든 미국 한도 유예에 대해서 변수는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 그럼 버틸 수 있는 기업은 무엇이 될 것인가?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강의를 진행한 이유는 뒤에서 그럼 어떤 섹터를 봐야 되고 어떻게 지금 시장을 대응해야 될까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지금 시장 체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보시고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중국 헝다 관련해서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고 헝다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진핑은 지금 연임을 하고 싶어요. 네, 중국에서 최고가 세 번 연속으로 되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헝다를 그냥 망하게 두지는 않을 거거든요. 거의 목줄을 그냥 나중에 목을 조르는 상태까지 끌고 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 헝다가 조금은 정치적인 그런 건데 반 시진핑 쪽에 제가 보는 뭐 그 기사에서는 반 시진핑 쪽에 돈을 대준대요. 네. 근데 시진핑 입장에서는 좋지 않죠? 기분이 좋지 않겠죠. 거의 죽을 때까지 끌고 갈 겁니다. 부채도 지금 실질적으로 안 갖고 있죠. 내가 채무 상환할 거야. 뭐 매각했어. 상환할 거야. 하고선 계속적으로 지금 시간 벌기만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덩치가 굉장히 크면 지금 이게 2위라고 하거든요. 이 헝다그룹이. 사실상 규모가 굉장히 큰 건데 보통 이렇게 뭐 기업이 좋지 않은 게 발생을 하면 나라에서 이제 돈을 빌려주고 회사를 살리는 게 일반적인데 거의 뭐 벼랑 끝까지 몰고 가죠. 근데 이거를 파산을 그냥 시킬 수도 없습니다. 왜요?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자리가 400만 명이 잃어버린다고 해요. 일자리를 잃어버린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냥 둘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연임을 하고 싶어 하네. 근데 얘네는 반세력이네. 시진핑의 반대 세력 쪽에 돈을 대주고 있는 그룹이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끝까지 끌고 와서 나중에 그냥 국유화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연임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일자리도 잃지 않고 이 잃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표를 줄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해결될 거기 때문에 우린 이거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해결될 거예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시진핑이든 시진핑이 아닌 쪽이든 어차피 그냥 두진 않을 거지만 변수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을 조금 잘 인지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어쨌든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이다. 그럼 코스피 지수 그냥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떨어졌네. 살짝 이렇게 반등이 나왔네. 그럼 여기서 뭐 부채 한도 유예와 관련해서 살짝 상승이 나왔네. 이게 매수 자리인가요? 가만히 계셔야 되는 자리이지. 그리고 잘해봤자 박스권으로 이렇게 횡보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유예. 유예가 만약에 했는데 돈을 못 갚았어. 당연히 못 갚죠. 네. 또 디폴트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어. 시나리오를 계속적으로 짜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그때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디폴트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주가를 훼손시키기에 그렇게 좋은 이슈가 없겠죠. 제가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헝다는 지금은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기 중간중간에 잔파동 정도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중요한 건 미국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시장 지금 뭐 북한에서 미사일 쏘고 사실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일본에서 뭘 하고 사실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되는 그림이 완성이 되는데, 이 기간이 문제거든요. 이 기간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작년에 시장이 올라올 때 지금은 굉장히 고난도입니다. 시장이 역대급이에요. 저도 한 11년 정도 매매를 했는데 또 이런 시장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유동성장이 없었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을 다 깨버려요. 저는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잘 얘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시장을. 역에 역을 엇박자를 타고 들어가고 일부러 떨어뜨리고, 최근에 하락이 나올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엇박자로 움직였습니다. 기존에는 뭐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나올 때도 그냥 의미 없어. 그냥 상승해. 뒤 안 봐. 그냥 난 앞에 간다. 올라간다. 이렇게 움직이다가 깨지던 게 갑자기 깨졌죠. 말도 안 되게. 어쨌든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이 기간적인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에 대한 문제예요. 그리고 시장이 떨어지지 않고 상승한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셔야 돼요. 네. 시장이 상승한다. 이 상승에 대한 이유는 단 한 가지로 상승해야 하는 게 아니고요. 상승의 이유는 100가지, 1000가지가, 10,000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락에 대한 이유는 딱 한 가지면 됩니다. 딱 하나만 건드리면 되거든요. 그냥 뭐 시장을 떠나서 내가 기분이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막 좋은 일들이 많아질 것 같아. 근데 딱 안 좋은 걸 건드려. 그럼 기분이, 사람이 처지죠. 뭐 똑같은 겁니다. 시장도. 상승에 대한 이유는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근거가 명확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슈 이 두 가지만 해도 굉장히 강력한 재료거든요. 악재로 작용하기에. 과연 시장이 상승할 수 있을까? 미국이 시장이 상승하려면 부채 한도 유예가 아니고 돈을 갚았어. 디폴트를 그냥 벗어난 거에 끝나는 게 아니고 돈을 갚았어. 갑자기 큰 돈이 막 생겨가지고 돈을 갚으면 상승하겠죠. 중국이 갑자기 시진핑이 살려줬네. 이런 게 맞물리면 시장이 돌아서 올라갈 겁니다. 그게 아니면 상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뭐 길어봤자 3,100선인데 여기가 문제예요. 기술적으로는. 일단 차트를 살짝 볼까요? 차트를 보시자면 일단 업종 차트에서 제가 이 음봉이 떴을 때 방송에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봉이 떴네. 다음날 양봉이 떴네. 여기 상승이 나왔습니다. 주가는 그래요. 단순히 뭐 지수를 떠나서 그냥 우리가 종목을 매매할 때도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V자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최소 1, 2주,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목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신다면 1, 2주 안에 돌아오면 얘는 간다 다시. 근데 1, 2주 안에 해결이 안 되면 얘는 늘어진다. 아무리 못해도 전고점 정도는 빠르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거래량이 동반돼야 되는데 이 거래량은 누가 중요하느냐? 여기 보시면 답 나오죠. 외국인 기관 아직도 매수하지 않습니다. 매도 살짝 눈치 보고 있죠. 눈치를 보고 있는데 개인들은 왜 매매를 할까? 아직도 시장이 떨어질 자리가 남았다는 겁니다. 개인들이 정말 겁을 먹었을 때 작년 생각해 보세요. 작년 3월 달 이 장 생각해 보시면 개인들이 매수, 그러니까 위기는 기회다라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이 자리에서 매수할 생각 나셨나요? 절대요. 시장은 다시 상승한다. 이 흐름은 알고 계셨지만 이 자리에서 매수 베팅 딱 못 하시잖아요. 사실 이 자리가 내가 매수를 못 하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 자리가 사실 바닥입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 매수를 하고 있네 라는 건 아직 바닥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주식은 사실 심리의 영역이에요. 외국인 기관은 그걸 굉장히 잘 가지고 놀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뭐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국내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유독 국내 증시만 하락이 깊게 발생하는 이유, 최근에 아마 굉장히 좀 의아하셨을 거예요. 미국이 상승해도 국내는 코스피는 하락하고 유럽이 올라가든 중국이 올라가든 일본이 올라가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국내 시장. 이유는 단순합니다. 신용이라는 것도 있고 어쨌든 굉장히 조금 세대가 많이 바뀌고 최근에 작년에 20, 30대들이 굉장히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왔죠.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주가 상승률 1위예요. 전 세계에서 1위인 게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시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키 맞추기, 항상 키 맞추기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키 맞추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뭐 미국이, 유럽이 1%가 마이너스라면 우리나라는 2%, 코스닥 같은 경우 전일 뭐 3%가 마이너스가 났었고,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 키 맞추기를 조금씩 하고 딱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쉬운 부분이에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왜 우리나라만 하락이 깊게 발생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사실 이상한 거거든요. 상승률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하락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락이 깊은 거에 대해서 겁먹으실 필요가 없어요. 하락이 깊다? 골이 깊으면 반등이 굉장히 세게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좀 보시고 탄력성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혀 겁내실 필요가 없고. 그럼 국내 증시가 이 부분도 굉장히 시장에서 많이 갈리죠. 국내 시장은 계속적인 박스권장을 그려오다가 저평가를 받았었는데 이번에 상승을 함으로써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과, 무슨 소리냐, 저는 고평가되어 있다고 본 사람입니다. 저평가는 사실 말이 안 돼요. 우리나라 경제 관점, 경제 순환 구조, 경기 순환 구조를 한번 보시자면 생각나는 대형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 삼성, 또 뭐 있죠? LG, 끝인데요. 언제부터? 이게 신생기업인가요? 네. 예전부터. 정말 예전부터. 박정희 정권 시절에 밀어주던 게 현대이고, 뭐 이명박 정권 시절에 밀어주던 게 삼성이고, 뭐 그 전부터도 밀어줬겠지만,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신다면 대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신생기업들이 안 생깁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엄연히 달라요.
미국은 아마존이라는 기업도 생기고 페이스북이라는 기업도 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의 1등이었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 상태로 이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옛날 기업인데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를 지금 왜 사? 지금 핫한 테슬라나 아마존을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트렌드의 관점에서 접근해 보신다면 아마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사시려고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사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코카콜라 사시려고 그래도 좋은 기업이긴 한데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차라리 아마존이나 테슬라를 사겠지. 같은 맥락입니다. 얘를 사는 건 마이크로소프트를 사는 거고요. 얘를 사는 건 코카콜라를 사는 겁니다. 뭐가 다르죠? 이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기 순환 구조가 이렇게 갇혀있는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과연 박스권을 벗어나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카카오라는 기업이 2개, 3개는 생겨야 레벨업이 되고 상승은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거는 국내 시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서 지금 코스피 지수가 3,100선을 갈까 말까? 반등이 나오면 3,100을 갈 수 있을까? 3,000선은 지금 회복을 했는데 과연 여기서 더 상승을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다면 시장은 상승합니다. 그러지 못하다면 상대적으로 상승보다는 최소 박스권으로 보는 게 맞겠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체크를 해보시고 우리나라는 사실 지정학적으로 조금 안 좋아요. 뭐 무역하는 이런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고 뭐 그런 부분에서 좋을 수 있지만 대외적인 악재 측면에서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옆에 중국, 일본 틈만 나면 네. 그리고 미국의 영향도 또 받고 유럽의 영향도 또 받고 네. 사방이 그냥 적이에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국내 증시는 외국인 기관 수급을 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호재가 뭐 산업군 호재로 작용하는 거 정말 실력으로 이제 승부하는 거 외에는 뭔가 환경적으로 호재를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조금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외국인 기관 수급이 그렇기 때문에 더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최근에 아실 겁니다. 개인들이 아무리 매수를 해도 올라가지 않는 시장이에요. 작년부터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0년도부터 시장이 상승할 때 동학개미는 승리했다. 우리가 사니까 지수가 상승하네. 공매도 반대. 근데 저는 말씀드렸어요. 개인들이 사서 지수가 상승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 기관들이 상대적으로 매도를 하지 않으니까 시장이 상승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최근에 한번 경험을 느끼셨을 거예요. 수급 체크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니까 잘 보셨을 텐데 개인들이 만약에 사서 정말 지수가 상승했다면 오늘도 상승을 했어야지. 왜 음봉 마무리를 합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 수급은 사실 시장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개인들 수급이 빛을 발하려면 개인과 외국인이 사주던가 개인과 기관이 사주던가 하나의 주체가 더 붙어야 됩니다. 지금 사실 2대1 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개인들이 이기는 거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해관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들은 그리고 단기성으로 수익을 내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외국인 기관은 굉장히 크게 보고 멀리 보고 메이저 수급이고 자기네가 원하는 입맛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급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서 수급을 절대적으로 체크하셔야 되고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 그리고 그 뭐랄까요 각 국가별로 대장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어떤 특정 섹터에서 대장주를 따라가라. 아니면 대장주를 따라가지 못했으면 뭐 부대장을 따라가거나 그 밑에 종목들을 공략하자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자면 국가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대장이다라고 한다면 한국이라는 나라, 우리나라는 과연 몇 순위일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1위를 하고 있다. 대장주다. 한국. 과연 몇 위일까? 근데 대장주가 밀리면 여기는 바로 밀리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면역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수급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이 대장주를 따라가려면 밑에 있는 종목들은 사실 수급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사줘야 올라가지. 아니면 재료가 터져야 올라가지. 근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재료는 그렇게 강력한 재료는 사실 없어요. 어딘가 붙어서 상승을 하거나.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들 잘 보세요.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 테슬라가 거의 극을 찍었을 때 올라가던 상황이에요. 2차전지 관련, 예전에 작년에는 반도체 관련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난리가 나더니 뭐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게 2차전지인데 자금이 엄청나게 몰려 있습니다. 아마 이거 2차전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2차전지 이거 섹터만 건드려도 있잖아요. 반대매매 터져나오고 아주 곡소리가 날 겁니다. 2차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아주 지금 사고 싶어서 안 달라시겠죠. 2차전지 이것만 건드려도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오는데, 어쨌든 이런 성장주가 지금 상승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이게 왜 더 위험하냐면 우리나라 자발적으로 해서 2차전지가 올라간다. 뭐 전기차를 만들어서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좋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막 시장에서 막 바닥에 있던 게 몇백 %씩 지금 상승이 나오는데 전기차가 그렇게 사실 대단한 건가? 의구심이 듭니다. 뭐 영업이익 증가한다. 이런 면에서는 좋겠지만 그렇게 파급력 있는 재료인가? 전기차가? 뭐 전기차 하신다고 전기차 바꾸실 건가요? 향후 한 3, 4년을 보셨을 때 전기차 타실 건가요? 라고 했을 때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 답변하시는 분 바로 거의 없으실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느려요. 벗어나는 걸 싫어합니다. 휘발유를 타면 휘발유 차를 탔지 전기차로 바꿀 생각은 하겠지만, 아, 친환경인가? 테슬라라는 게 유명하니까 한번 타보고 싶네 라고 할지언정 뭐 환경을 생각해서 막 바꾸고 이런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테슬라라는 이 전기차라는 건 사실 몇 년 전부터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서야 한 몇 년 지나니까 이제서야 테슬라라는 게 조금씩 이제 전기차가 뜨문뜨문 보이죠? 도로에. 이걸 받아들이는데도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온 거예요. 이 신재생, 친환경, ESG 관련해서는 10년 전부터도 계속적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OCI 차트 보시면 돼요. 제 말을 믿기 어려우신 분들은 OCI 차트 보시면 10년 전에 거의 극을 찍었습니다. 그러고 꺼졌거든요. 쭉 꺼져서 거의 제자리를 찾았는데,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신다면, 제가 그리고 이걸 왜 위험하게 생각하느냐, 이 포인트를 말씀 안 드렸는데, 미국은 테슬라라는 기업이 그냥 1등이고 2차전지 하면 딱 떠오르시는 게 그냥 테슬라일 거예요. 우리나라 2차전지 생각나시는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종목 어디랑 뭐 테슬라에 납품하기로 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리비안에 어디랑 뭐 하기로 했다. 부품 뭐 협력업체 다 올라가죠? 너나 할 거 없이. 예전에 제약바이오가 올라갔던 그 시절과 똑같습니다. 코로나, 백신, 치료제 관련돼서 이야기만 나오면 그냥 다 올라갔죠? 제약바이오 그냥 너나 할 거 없이 다 올라갔습니다. 몇백 %씩 상승했고 몇천 %씩 상승했어요. 2주만에도 100%, 200% 올라갔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섹터군이고. 지금 2차전지 잘 보세요. 나중에 잘 보세요. 듣기 싫으신 분들은 2차전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그나마 2차전지 중에 지금 안정적인 건 리비안 관련주. 아직 상승이 그나마 시작되다 말았으니까.
근데 기존에 올라갔던 종목들 절대적으로 사시면 안 됩니다. 그 시장이 좋지 않아. 시장이 지금 굉장히 변수가 많고 좋지 않은 상황인데 성장주가 올라간다? 돈을 언제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잘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돈을 뭐 은행에다 빌렸어요.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은행에서 뭐 테이퍼링이든 금리, 대출금, 금리를 인상한다. 그러면은 내가 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좀 소극적이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못합니다. 언제 어떻게 돈을 달라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만약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내가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나 달에 얼마 내고 달에 얼마 내고 이런 것들을 계산을 했겠지만 급작스럽게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되면 내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겠죠. 갚아야 되기 때문에. 같은 맥락입니다.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시장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미국은 뭐 디폴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중국은 뭐 헝다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되고 북한에 관한 이슈도 있고 한데 미래에다 투자를 한다? 오히려 미래보다는 현재에 대해서 더 값어치를 가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차라리 가치주, 경기민감주를 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장주는 지금 올라가는 게 아닌데 저는 굉장히 무서워요. 이거 보면서. 다음에 시장에 어떤 결과로 초래가 될지. 2차전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급적인 측면에서 잘 체크를 해보시고 시장이 하락을 하면 안 된다. 상승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종목이 왜 올라갈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왜 떨어져야 될까요? 왜 떨어지면 왜 상승해야 될까요? 저는 그 역으로 그냥 질문을 해보시면 사실 답이 나온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거든요. 시장이 상승해야 된다. 그럼 왜 상승해야 되는가?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시장이 상승해. 상승하면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돼야 그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승에 대한 이유는 10가지, 20가지, 100가지, 1000가지가 있어야 되고 하락에 대한 이유는 딱 한 가지면 됩니다. 굉장히 세요. 하락에 대한 뭐 주가에 반영되는 것들은 굉장히 좀 수급이 세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시장을 바라보신다면 국내 시장이 왜 상승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단순하게 뭐 기업들의 실적이 다 아는 거잖아. 그 냉정하게 말씀드릴까요? 기업은 자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윤 창출을 하려고 하는 집단이고 돈을 버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 이상의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실적으로만 접근하지 마세요. 함정에 빠지고 계신 겁니다. 어쨌든 왜 상승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체크하시고 그럼 향후 주가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앞서서 조금 언급을 드렸어요.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살짝 이게 박스권을 그리는 이런 모습이 예상이 된다. 해봤자 뭐 3,100선 정도이다. 여기 넘기에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정말 강력한 힘이 필요해요.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올라와야 됩니다. 질질 끌면 안 돼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 지금 이 시장 전망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 왜 주가를 자꾸 떨어진다고 하느냐, 난 떨어지는 거 싫은데 냉정하게 시장이 상승한다고 내 종목 올라가지 않거든요. 네. 시장에서 대응을 할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 하락이 발생하면 하락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좋습니다. 하락이 발생할 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 오늘 같은 장에서는 시장에 상승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시장이 하락할 때 음봉 뜨던 그 장에서는 굉장히 상승하는 종목들이 딱 갇혀 있습니다. 10개, 뭐 20개 이렇게 갇혀 있었는데 어쨌든 하락장에서는 내가 매매해야 될 종목들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단기적으로 잘 대응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좀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섹터 관련해서는 쉽게 접근하세요. 주식을 하신다면 꼭 어렵게 접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경기 민감주 정도 체크하시면 되고 이건 제가 이번 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뭐 경기 민감주 체크하시고 경기 민감주는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인 가치주를 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꾸준하게 그냥 수익이 나고 있는 그냥 우리가 속된 말로 안전빵이라고 부르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음식료 업종 단순히 음식료 업종일 수도 있겠지만 뭔가 가미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편의점 1인 가구가 증가하니까 편의점 사실 이런 게 가치 투자예요. 음식료 라면을 만드는 뭐 농심 이라든가 뭐는 뭐는 뭐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테마를 붙이셔야 돼요. 상승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개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단순하게 라면을 만든다. 뭐가 심심하지 않나요? 주식은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할 만한 종목을 사시는 겁니다. 라면을 만든다. 하다못해 예전에 그 기생충 때문에 짜파구리가 막 굉장히 유행을 했죠. 그런 것처럼 뭔가 하나 더 붙어야 매출이 영업이익이 그냥 단순하게 돈을 올려서 가격이 올라가서 이렇게 증가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 때문에 하나 더 붙어서 갈 수 있는 최근에 뭐 오징어 게임 관련된 이야기가 캡처로 나오고 있고 뭐 달고나 관련된 게 있잖아요. 근데 달고나 관련돼서 이렇게 만드는 게 있는지 조금은 의구심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고 음식료 관련해서도 최근에 위드 코로나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뭔가 해결이 되고 백신을 맞으면 기존에 하지 못한 뭐 저녁에 친구를 만나거나 밥을 먹거나 뭐 밥 먹으면서 술 한잔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로 접근하신다면 뭐 하이트 진로 같은 그런 종목들도 체크하셔도 되고 상승할 거잖아요. 지금 차트도 거의 다 쉬었습니다. 하이트 진로는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리는데 작년 여름 봄에도 말씀을 드렸죠. 오히려 지금은 코로나가 좀 갇혀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답답해서 뭐 한강이든 이런 데 가서 맥주를 마신다. 그런 자리들을 가진다라고 하면서 하이트 진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대형주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그냥 사시는 겁니다. 네, 어쨌든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의류 관련해서도 의류 관련해서 단순 뭐 섬유, 의류 뭐 좋지. 옷 같은 건 좋은데 하나 시대의 트렌드를 하나 더 반영하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붐이 있는 게 뭐죠? 골프. 지금 20, 30대들 굉장히 좀 골프에 열광하죠. 네. 예전에는 좀 나이 드신 분들, 돈 많으신 분들이 하는데 요즘엔 젊은 세대들부터 뭐 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장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어쨌든 골프 의류 관련해서도 이것도 제가 작년 3월 달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갑자기 뭐 코로나 관련해서 제약바이오 다 이런 거 보고 있는데 제약바이오도 괜찮은데 의류 보세요. 뭐 카스텔 바작이나 크리스 FNC 제가 다 말씀드렸던 거죠. 한샘, 인테리어도 말씀드렸고 이런 게 가치 투자라고요. 삼성, 현대 이런 걸 사는 게 가치 투자가 아니고요. 이런 것들 보시고 뭐 5G 관련해서도 통신 관련해서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 시야를 넓혀가다 보면 굉장히 조금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섹터만 보시면 돼요. 너무 어렵게 접근하실 필요도 없고 대응 여부를 좀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뒤에 여기까지만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대응 방법입니다. 기술적으로 분석하지 말고 그냥 힘의 방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포인트 뭐 여러 개 제가 막 써드렸지만 기술적 분석하지 마시고 포인트는 힘입니다. 주식은 있잖아요. 단순하게 뭐 지수든 뭐 종목이든 이런 걸 대응하는 게 아니고
힘의 방향성을 보시면 됩니다. 얘가 상방인가 하방인가만 보시면 돼요. 힘이 어디에 많이 쏠려 있느냐. 나는 상승을 보고 싶지만 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을 보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상승을 보고 싶어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시라고요. 하방의 힘이 강한지 상승의 힘이 강한지. 하방의 힘이 강하다면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강의 포인트는 이거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지켜보시고 항상 기대감을 가지지 마세요. 무엇이든. 잘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 건 괜찮지만 기대감을 가지고 이거 넣으면은 내가 오늘 얼마 벌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대응하는 것만 포인트를 맞추시고 무엇이든지 확실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포장하지 마세요. 내 종목에 대해서도 포장하지 마시고 내가 매매를 잘못했다. 내가 좋은 기업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좋은 가격대에 사신 건 아니라는 점을 인정을 하셔야 사실 수익이 따라온다라는 점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포인트는 힘의 방향을 보자라는 점이고 지금 시장 굉장히 조금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시장이 정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장 굉장히 좀 무뎌지셔야 돼요. 주식을 사실 오래 하시면 무뎌지게 되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뎌지지 않는 게 시장인데 오히려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상황을 그냥 있는 대로 즐기시고 대응하는 것만 포인트를 맞추시고 보신다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 제가 또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조금 짧죠. 제가 이번 주말에는 또 주말 강연회를 통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 플러스해서 조금 살을 붙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4, 4분기 잘 대응하시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TV의 최충성 전문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